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질환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손목에서 13번째입니다. 손목의 만성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상, 월상인대, 파열 증후군, 또 몇 가지 증후군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손을 짚고 일어서려고 체중을 실으면은 손목에 약간 좀 큰 통증을 느끼면서 이런 통증이 꽤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들이 이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손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손가락을 구성하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구성하는 뼈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어지는 기다란 뼈를 중수골이라고 부르고요. 이 손바닥 근처에 뿌리 부분에 모여있는 이 작은 주사위 같은 그런 크기의 한 8개 정도 되는 뼈가 모여있는데, 이거를 수근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덜렁거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뼈들을 서로 이어주고 붙잡아주는 구조물들을 인대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대 조직들이 아주 작은 조직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목을 이루는, 이 손목 관절을 이루는 뼈는 왼쪽에서부터 엄지 쪽부터 해서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이렇게 3개의 뼈가 주된데, 이 뼈들을 서로 이어주는 인대가 있어요. 이게 주상 월상인대, 월상 삼각인대, 이런 식으로 뼈 2개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사이가 파열이 되는 거를 주상월상인대 파열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월상 삼각인대가 파열되는 거를 월상 삼각 불안정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 요골과 척골을 이어주는 요 사이에 있는 카틸리지, 연골 조직이 찢어지는 거를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손목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된 원인은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넘어질 때 우리가 손을 짚잖아요. 손을 꽝 짚을 때, 그때 충격이 바로 주상골, 월상골 쪽으로 이제 충격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골절 같은 것도 잘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퇴행성이에요.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몸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씩 이제 퇴행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위일수록 퇴행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몇 군데가 있지만 이런 손이나 손목들이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손목의 퇴행화로 인해서 그 부위에 인대 조직들이 섬유화된다든지 아니면 좀 느슨해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이제 겪게 되고요. 주된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짚을 때 통증이 느껴져요.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꺾여서 좁아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주먹을 꽉 쥘 때도 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주먹을 쥔 채로 안쪽으로 구부리거나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이럴 때도 이제 통증을 느끼고, 손목을 움직일 때 한 번씩 손목에서 딱딱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묵직한 뻐근한 정도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손상기 때는 아주 시큰한 그런 통증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손에 제대로 좀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힘을 주려고 그러면 좀 통증 때문에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죠. 일단은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빈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은, 일단은 인대가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뼈들이 약간 덜렁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왓슨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주상골을 촉지를 할 때 요 손바닥에서 엄지 쪽 뿌리 부분을 눌러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그 뼈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줍니다. 자, 손목을 바깥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 뼈를 이렇게 꽉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버티면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일 때는 이 뼈가 이 엄지를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좀 덜렁거린다 그러면 이 뼈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내리 누르는 힘이 좀 약한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통증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제 양성 반응이죠. 주상월상인대가 있는 그 부위를 누르거나 월상 삼각인대가 있는 이 부위들을 눌렀을 때, 그때 그 부위에서 시큰하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나 이런 조직 손상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에 이 인대가 좀 느슨해져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양손가락으로 뼈를 하나씩 잡고 이렇게 앞뒤로 해보면은 정상적일 때는 이게 잘 움직이질 않는데, 이게 느슨해지면 약간 덜컥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단은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MRI 같은 거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정상적인 관절들은 이렇게 관절 사이가 촘촘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이 사이가 벌어져 있죠. 마치 앞니빨 하나 빠진 것처럼 이렇게 사이 공간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골 외상골 사이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는 걸 보고 여기 인대가 좀 손상이 돼서 사이가 좀 벌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손을 짚을 때마다 이쪽으로 압력이 가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여기에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짚을 때마다 저 사이가 조금씩 점점 이제 느슨해지면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된 소견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복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뼈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잘 치료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짚으면서 삐었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방금 안내를 드렸던 그 부위들이고요. 처음에 삐었을 때 보면 이렇게 퉁퉁 부어요. 붓는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속에서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가 속에서 고였다는 얘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좀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가만히 놔둬야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보통 한 2주 정도 걸릴 텐데 2주 동안은 제대로 손목 사용을 좀 자제하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얼음찜질을 해야 될까요? 뜨거운 찜질을 해야 될까요? 얼음찜질을 해야 돼요. 처음에 막 다쳤다, 그리고 붓기 시작을 한다, 그거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최초에는 빨리 지혈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 버리면은 또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얼음찜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세요. 점점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혈은 끝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따뜻한 찜질로 바꿔줘서 피가 좀 잘 통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조직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루에서 이틀까지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손목을 좀 고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대, 손목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잡아주는 보호대를 착용을 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테이핑으로 좀 잡아주는 것만 해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손목을 고정해주고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대가 느슨해졌을 때, 늘어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화침이에요. 불침이라고도 하는데 인대 조직들은요, 뜨겁게 열을 가해주면은 조직의 탄력이 금세 회복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대 조직에다가 좀 굵은 침을 꽂아놓고 그 침을 달궈서 열을 심부에 전달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치료가 잘 되면 한두 번만 해도 금세 좀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움직임도 금방 회복이 되는 정도로 좀 잘 치료가 되고요. 이게 좀 만성화되었을 때는 이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또 좀 다른 추가적인 처치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부항을 떠서 그 부위의 붓기를 좀 빨리 빼주고 어혈들을 빼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독을 가장 많이 응용을 하게 됩니다. 벌에 쏘이면은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국소 부위에다가 벌침을 놔서 살짝 붓고 가려운 반응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 혈액 공급이 충분할수록 재생이 잘 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재생이 잘 안 되거나 혹은 흉이 남거나 여러 가지 석회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독을 꾸준하게 맞으면서 조직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손목의 만성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내가 다쳤을 때 초반에 관리를 잘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다쳐서 퉁퉁 붓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얼음찜질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3일 지켜보세요. 지켜봤더니 이제 붓기도 좀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통증도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자가적으로 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붓기가 더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혹 골절이나 아니면 조직 손상이 상당히 심하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꼭 받아보시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2주가 지나도록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띌 때는 그때는 집에 있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 진찰을 받으면 될까요?